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왕겨. 네, 완겨요? 네, 맞아요. 밥 지을 때 나오는 그 쌀겨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농업 부산물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건축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연구 보고서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건설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거의 3분의 1,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3분의 1 이상이 이 건설 부문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수치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버려지던 왕겨가 친환경 건축 자재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이거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오늘 완겨의 숨겨진 매력과 가능성,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재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왜 하필 왕겨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분야의 환경 발자국, 이게 정말 큰데요. 네, UN 환경계획, UNEP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2%, 그리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4%가 건설 부문 책임이라고 합니다. 34%. 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거의 4분의 1, 24.7%나 된다고 해요. 와, 꽤 높네요. 네, 기존에 많이 쓰는 시멘트나 철강 같은 자재들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만들고 쓰고 버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순환 경제, 네. 특히 농업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이게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국내에서만 봐도 연간 900만 톤 이상의 농업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히는 실정입니다. 연구 자료들 보면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900만 톤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게 다 버려진다니. 네,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폐기물도 줄이고 환경 부담도 덜고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농업 부산물 중에서 유독 왕겨가 이렇게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쌀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재배되니까 왕겨가 부족할 걱정은 없다는 점, 이것도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죠. 왕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독특한 화학적 구성 그리고 미세한 구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식물이니까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같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른 식물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요? 바로 회분, 즉 태우고 남는 재성분. 이게 전체 무게의 13%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13에서 20%요? 와, 보통 나무 같은 건 1%도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목재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회분의 95%가량이 비정질 실리카, 즉 SiO2, 이산화규소라는 점입니다. 실리카요? 그 유리 만드는 성분.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리의 주성분이죠. 이 실리카가 왕겨 껍질 바깥침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마치 자연이 만든 세라믹 코팅처럼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실리카 셀룰로스 복합 구조가 왕겨가 가진 여러 가지 뛰어난 기능성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실리카라니 정말 예상 밖인데요. 쌀겨에 유리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좀 다루기 까다로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단한 실리카 구조 덕분에 왕겨는 기본적으로 불에 잘 견디는 성질, 즉 내화성이 좋습니다. 아, 불에 잘 견디고요? 네, 또 내구성도 뛰어나고 벌레나 곰팡이 같은 생물학적 공격에도 강한 편이죠. 자연이 준 천연 방어막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가공할 때? 네, 맞아요. 단점은 주로 가공 과정에서 나타나는데요. 실리카가 워낙 단단하고 마모성이 높다 보니 완결을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가공 기계의 날이 쉽게 닳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기계 날이? 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완결 표면에 물을 밀어내는 성질, 즉 소수성을 가진 왁스 같은 층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성, 물을 밀어낸다고요? 그렇죠. 마치 기름진 프라이팬처럼 물을 밀어내서 물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접착제, 예를 들어 목공용 풀 같은 것들이 잘 붙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냥 풀로는 층 우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완교로 판재 같은 복합 재료를 만들 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게 기술적인 과제이자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냥 쓰기에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군요. 겉보기와 달리 속사정이 복잡하네요. 다른 물리적인 특징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볍다거나 그런 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완교는 겉보기 밀도, 그러니까 부피 대비 무게가 세제곱미터당 90에서 150k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90에서 150kg? 물보다 훨씬 가볍네요? 훨씬 가볍죠. 속이 텅 빈 다공성 구조, 즉 미세한 구멍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 덕분에 무게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단열이나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 성능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아, 구멍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6.2 정도로 거의 중성에 가깝고요. 이런 기본적인 물성들이 건축 자재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완결을 가지고 실제 건축 자재, 예를 들어 단열재나 보드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특히 단열 성능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단열 성능은 완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완결을 그대로 벽 사이에 채워 넣거나 이걸 루스필 방식이라고 하죠. 루스필. 네. 네, 혹은 압축해서 밀도가 낮은 보드를 만들 경우 열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열 전도율, 이게 0.04와트 퍼 켈빈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0.04요. 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건물 단열에 가장 흔하게 쓰는 재료 중 하나인 글라스울, 유리 섬유 있잖아요. 네. 글라스울,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 글라스올과 비슷하다면 상당히 좋은 성능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완결을 태워서 만든 완겨숯, 라이스 허스크 바이오차, 이건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 완겨숯이요? 네, 열 전도율이 0.03와트 퍼 킬로그램까지 낮아지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발포 폴리스티렌, EPS 단열재의 일반적인 성능보다도 더 우수한 수치입니다. 와, 스티로폼보다요? 0.03이면 야, 네, 그렇죠. 즉, 완겨숯으로는 스티로폼보다 더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와, 버려지는 쌀겨가 스티로폼보다 단열이 잘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소음 차단 효과는 어떤가요? 아까 다공성 구조 때문에 흡음에도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공성 구조가 소리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소음을 얼마나 잘 줄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소음 저감 계수, NRC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NRC요? 네, 완교로 만든 보드의 NRC 값이 0.5 정도로 측정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소음 감소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0.5면 꽤 괜찮은 수준이네요. 네, 게다가 보드의 두께나 밀도, 표면 형태 등을 조절하면 특정 높낮이의 소리, 즉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열도 잘 되고 소리도 잘 막아주고 그럼 불에는 얼마나 강할까요? 아까 실리카 성분 때문에 내화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내화성 역시 완교에 주목할 만한 특성입니다. 높은 실리카 함량 덕분에 완교는 그 자체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천연 난연제 역할을 합니다. 천연 난연제요. 네, 불이 붙더라도 유기물 부분만 천천히 타고 열에 강한 실리카 골격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건 화재 시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아, 그게 중요하죠. 네. 특히 스티로폼 같은 합성 단열재는 탈 때 유독가스를 많이 내뿜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완교는 천연 소재라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적다는 거 그것도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불이 계속 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를 나타내는 한계 산소 지수 LOI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불이 잘 안 붙고 저절로 꺼지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LOI. 네, 연구에 따르면 왕겨 파티클 보드에 LOI가 최대 40%까지 나왔는데 공기 중 산소 농도가 약 21%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불에 강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면 정말 높은데요. 네, 그렇죠. 또한 왕겨를 태우고 남은 재, 이걸 왕겨재, RHA라고 하는데요. 이 왕겨재를 활용한 연구들도 흥미롭습니다. 왕겨제, RHA요. 네, 왕겨재를 섞어 만든 특수 코팅제는 1000도의 고온 화염에도 견뎌냈고 왕겨재를 시멘트 대신 일부 사용한 콘크리트는 500에서 700도의 고온 온도에 노출된 후에도 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야, 1000도에도 견디고 고온에서도 강도를 유지하고 대단하네요. 듣고 보니 정말 팔방민이네요. 그런데 모든 재료가 그렇듯 장점만 있진 않을 텐데요. 혹시 건축자재로서 왕겨가 가진 약점이나 한계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튼튼함, 즉 기계적 강도 같은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왕겨 복합 재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기계적 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목재 기반 판재들, 예를 들어 파티클 보드, PB나 MDF보다는 다소 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아, PB나 MDF보다는 좀 약하군요. 네, 물론 어떤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했는지, 왕겨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체가 휘어짐에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휨 강도, 보여주는 휨 탄성 계수, MOE, 또 판재 내부가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박리 강도, IB 같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지표들이 있죠. 연구마다 결과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목질 보드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휨 강도는 어떤 연구에서는 11.4 메가파스칼, MPa 정도로 낮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46.4 MPa까지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편차가 좀 크죠? 네, 꽤 차이가 나네요. 특히 박리 강도의 경우 국내 건축 내장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강도가 좀 약하다는 건 아쉬운 점이네요.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액상 고온 수갑이라는 특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왕겨 섬유들 사이의 결합력이 좋아져서 박리 강도를 4.5배 이상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4.5배나요? 와, 그럼 많이 개선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한 물을 흡수해서 두께가 늘어나는 두께 팽창률이 높은 편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한 왕겨재, RHA를 시멘트에 섞어 사용하면 오히려 물에 대한 저항성, 즉 내수성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왕겨기를 쓰면 오히려 내수성이 좋아진다. 재미있네요. 네, 그런 상반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고서 표 2를 보면 다른 자재들과 비교해서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단열이나 내화 성능은 정말 뛰어나지만 힘을 받는 구조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아직 강도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구조제로는 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고 있고 적절한 처리와 설계를 거치면 벽체나 칸막이, 천장재 같은 일반적인 건축 내장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내장재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겨 건축 자재의 매력이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성능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할 때, 즉 실내 환경의 질, IQ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습도 조절 능력입니다. 습도 조절이요? 네, 왕겨의 미세한 다공성 구조는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 환경의 습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실내가 너무 습할 때는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저장하고요. 반대로 너무 건조할 때는 머금고 있던 수분을 다시 내뿜어서 적절한 습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걸 수분 버퍼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오, 그럼 천연 제습기이자 가습기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습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니? 그렇죠. 살아있는 벽 같은 거죠. 이렇게 쾌적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주면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처럼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곰팡이나 진드기 억제에도 좋군요. 네, 결과적으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가적으로는 가습기나 제습기 사용 빈도를 줄여서
에너지 절약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습도 조절 능력 외에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 그 새집 증후군 같은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왕교 자체는 자연에서 온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인공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일부 건축 자재와 달리 유해 물질을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네, 천연 소재니까요. 특히 접착제를 사용할 때 석유화학 기반의 합성 접착제 대신 전분이나 콩 단백질 같은 천연 접착제를 함께 사용한다면 새집 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나 포말데하이드 같은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아, 천연 접착제랑 같이 쓰면 더 좋겠네요. 훨씬 안전하죠. 더 나아가서 앞서 언급했던 왕교숯 있잖아요. 이건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까지요? 네, 활성탄처럼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공기 중에 포말데하이드나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 분자들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와,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왕교숯이 포말데하이드를 80에서 90%까지 제거하는 높은 탈취율을 보였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80에서 90% 제거면 거의 공기청정기 수준인데요. 그렇죠. 아직 왕교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옥수수 줄기나 소나무 같은 다른 천연 소재로 마감한 주택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왕교 역시 비슷한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습도 조절에 공기 정화까지 정말 숨겨진 능력이 많네요. 심지어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왕교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들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 즉 항균 활성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균 효과요? 네,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을 가져서 치료가 어려운 메티실린 내성 광색 포도상교균 MRSA 같은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되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왕교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서 추출한 물질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의 증식을 막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살모넬라균까지요? 네,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이지만 이러한 항균 특성들이 실제 건축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건강 관련 장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더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왕교의 성능하고 실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지구 환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왕교의 환경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과정 평가, LCA라는 것이 있는데요. ACA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운송, 사용, 그리고 마지막 폐기 단계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일생 전체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LCA 관점에서 볼 때 왕교 건축자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제품 1kg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내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내재 에너지. 네. 왕교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킬로그램당 0.94에서 3.3 메가줄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글라스올이나 안면 같은 광물섬유 단열재와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 단열재들은 킬로그램당 10.8에서 45 mJ 정도 되거든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거의 10배 이상. 네, 즉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훨씬 적게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생물기원 탄소 저장 능력입니다. 생물기원 탄소 저장이요? 그건 뭔가요? 식물은 자라면서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하고 이걸 탄소 C 형태로 자신의 몸 안에 저장합니다. 벼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가 왕교의 셀룰로스 구조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아, 식물이 광합성으로 흡수한 탄소. 네, 이 왕교를 건축자재처럼 오랫동안 사용되는 제품으로 만들면 그 건물이 유지되는 수십, 수백 년 동안 왕교 속의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건물 안에 안전하게 갇혀 있게 됩니다. 일종의 탄소 감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식물이 흡수한 탄소를 건물에 가두는 거군요. 그럼 이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 넘어서 아예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왕겨 건축 자재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자재를 넘어서 생산 및 사용 과정 전체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대기 중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탄소 네게티브, 카본 네거티브 또는 탄소 저장형 자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네거티브. 와.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마다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건물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건설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건물이 탄소 저장소가 된다니 정말 혁신적인 개념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 벽돌로 지은 건물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보니 일반적인 점토 벽돌 건물에 비해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왕교 바이오 콘크리트 RHBC 역시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와, 탄소 네거티브라니 정말 혁신적인 개념인데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왕겨인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 즉 기술적인 한계점들이 있을 텐데요. 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계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저렴한 접착제와 잘 붙지 않아서 특수한 접착제를 쓰거나 복잡한 표면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용화의 큰 걸림돌입니다. 접착 문제랑 강도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실리카 성분 때문에 가공 설비가 빨리 마모되는 문제나 농산물이다 보니 수확식이나 재배 환경에 따라 원료의 품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대량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품질 균일성 문제도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자연재료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아주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왕겨 표면의 성질을 바꿔서 접착력을 높이는 표면 개질 기술입니다. 표면 개질. 네. 가장 흔하게 연구되는 방법 중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 즉 양잿물 같은 알칼리 용액으로 왕겨를 처리하는 머서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왕겨 표면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표면이 더 거칠어져서 접착제가 파고들어 붙잡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아, 표면을 좀 거칠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실란 커플링제라는 특별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분자 한쪽 끝은 왕겨의 실리카 성분과 잘 결합하고 다른 쪽 끝은 우리가 사용하는 접착제 성분과 잘 결합하는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잘 붙는 다리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마치 양쪽을 이어주는 분자 다리 역할을 해서 원래 잘 붙지 않던 왕겨와 접착제 사이를 강력하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처리들을 통해 복합 재료의 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처리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던가? 네, 더 첨단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온에 이온화된 가스, 즉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왕겨 표면을 처리했더니 복합 재료의 인장 강도가 무려 140%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로 140% 향상이요? 대단하네요. 네. 또한 화학 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외선, UV나 오존을 이용하는 보다 친환경적인 표면 처리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접착제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한데요.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합성수지 대신 무기물 기반의 지오폴리머나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바이오 기반 수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 결합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 접착제도 친환경적인 걸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군요. 네,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죠. 기술 개발이 정말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미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제품을 만든 회사들도 있다고요? 네, 몇 가지 사례들이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의 레시스타라는 회사는 왕겨를 약 60% 함유한 복합 재료를 개발해서 내구성과 내우성이 뛰어난 건설용 데크제나 외벽 마감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군요. 레시스타. 네. 또 미국의 에이시케르 이씨라는 회사는 아예 100% 왕겨만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나무를 전혀 쓰지 않는 나무 없는 트리프리 건축용 패널을 만들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없는 패널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인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인 IPRTI가 자체 개발한 왕겨 파티클 보드 제조 기술을 여러 기업에 이전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왕교에서 추출한 초미세 섬유인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해서 전기차 부품의 강도를 높이는 등 첨단 소재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첨단 연구가 진행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기술과 자재가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널리 쓰이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정책적인 지원, 이른바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왕교를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순환 자원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왕교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R&D 지원과 규제 완화. 네. 그리고 건축가나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왕교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능 기준, 예를 들어 한국산업표준 KS나 국제표준화기구 ISO 같은 공신력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 역시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표준과 인증 제도가 있어야 믿고 쓸 수 있겠죠? 네,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시장에서 실제로 왕교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법들도 있을까요? 인센티브 같은 거요? 네, 여러 가지 정책적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녹색 건축 인증, GSEED이나 미국의 리드 같은 인증 제도에서 왕교와 같은 친환경 바이오 자재를 사용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녹색 건축 인증 가점. 좋네요. 네, 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에는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친환경 자재, 특히 왕교 같은 순환 자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강력한 시장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의무 사용 같은 거요? 네, 이런 정책적 지원들이 기술 개발과 맞물려 돌아갈 때 왕교 건축 자재의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왕교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밥 짓고 남은 껍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연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뛰어난 단열, 흡음, 내화 성능은 기본이고 실내 공기질 개선이나 습도 조절 같은 건강 효능에 심지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니 정말 매력 덩어리 아닌가요? 네, 다재다능하죠. 물론 아직 강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고 또 정책적으로 더 지원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래 건축을 이끌어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교는 버려지는 자원을 가치 있게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탄소 네거티브 건축 시대를 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네거티브 건축 시대. 네. 더불어 우리가 매일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을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정책적인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머지않아 왕교가 우리 주변의 건물들을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게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멋진 전망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쩌면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것들 속에 미래를 바꿀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왕교처럼 당신의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쓰레기나 부산물이 어쩌면 내일의 혁신을 이끌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며 숨겨진 가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왕교의 흥미진진한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